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외형징 스페인어 2022년 시험 잘 치고 오셨나요? 자, 이번에는 2022년도 기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어떻게 치고 오셨을지 정말 너무 많이 궁금한데요. 우선 우리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간단하게 어떤 유형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난이도가 어땠는지 총평을 조금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요번 시험에는요, 독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두 문제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어휘도 상당히 눈에 띄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아마 요 파트에 강점이 있었던 분들은 시험을 좀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휘가 우리가 모르면 얘는 사실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준비를 했던 회화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문제가 줄었고요. 그리고 문장 번역 문제가 작년에는 이제 6문제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2문제가 줄어서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법도 항상 자주 나오는 그런 중점적인 내용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법 수가 감소가 됐죠. 사실은 작년에 전년도에 이제 20문제가 25문제로 증가를 하면서 과연 5문제를 늘렸을 때 이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올까 고민을 했겠죠. 근데 요걸 이제 독해에다가 다 늘려버리면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문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원래 내지도 않았던 이제 읽을 때 강세 위치가 어디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서 상당히 조금 평이하게 조금 쉽게 나와서 제가 뭐 연락을 받았던 학생들도 거의 뭐 점수를 잘 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스페인어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시로 시작해서 잘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런 난이도의 조정을 좀 이제 어휘 파트하고 이제 독해 부분에 들어갔죠. 이 독해 부분에 들어간 내용은요, 사실은 이제 뭐 광고문, 안내문 요런 것들이 사실 수능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안내문의 유형으로도 독해에 등장을 했고요. 어떤 테마를 찾는 것인데 여기 이제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능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형을 보면 이 독해가 거의 지문들이 이전에는 뭐 경제나 무역이나 또는 뭐 병이나 요런 일상생활이랑 좀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이제 저희 독해 시간에 계속해서 이 스페인어권 문화하고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하긴 했는데 그 내용들 베이스로 많이 나왔죠. 작년에도 페루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이제 그 중남미의 그 작가 중에 유명한 이제 이사벨 아옌데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시험 난이도는 조금 상승을 했지만 만약에 이제 이 시험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잘 보셨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얘가 만약에 공통 과목이면 다 같이 이제 난이도가 높으면 점수가 낮고 난이도가 만약에 낮으면 점수가 높고 하니까 다 같이 가니까 상관은 없는데 사실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스페인어만 쉽게 나왔으니까 조정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잘 쳤기를 기대하면서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번부터 거의 7번까지는 이제 어휘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1번 에서 6번까지 이제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나왔죠. 요런 어휘 문제에서는 이 풀이는 아마 지금 올해 친 분들도 당연히 보지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죠. 근데 이제 요 유형들이 거의 이제 플렉스에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나중에 유형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대체 가능한 시험 플렉스로 점수를 제출한다라고 할 때도 요런 유형 문제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문제를 풀 때 어휘가 나오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그걸 골라도 좋지만 어휘 문제를 낸다는 건 의미가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이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많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의 뜻만 보고 고르지 않을 수 있도록 속어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Vamos a 땡땡땡 la casa porque está vacía. 자, 집이 비어 있어요. 집이 비어 있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 요런 개념 말고 집이 비어 있어서 가구를 들여놔서 가구를 배치하자. 이 가구라는 단어 정의 자체도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이 가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구를 들여놓다. 가구를 이제 뭐 해볼래?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알을 붙였어요. 그래서 델가도 하면 날씬한인데 아델가살 하면 살이 빠지다 라고 쓰는 것처럼 그래서 아모에볼라 하면 가구를 들여놓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엑스불살 이런 것들은 뭐 집을 추방한다 내쫓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요 아베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완료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have pp 역할을 해주는 게 아베르고요. 스페인어의 조동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조동사라고 적어둔 거고 이제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 얘의 원형을 아베르로 잡아서 있을 거야, 아브라, 있었어, 아비야 이렇게 썼죠. 자, 정답 4번 잘 푸셨을 것 같고요. 2번 보도록 할게요. 온 땡땡땡. 자,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직업을 고르는 건데요. 온 땡땡땡은 una persona, 어떤 사람인데요. que tiene como ocupación el buscar. 찾고 만나는 거래요. 누구를요? ejecutivos, 간부, 임원이나 또는 profesionales, 어떤 전문직을요. con especialidad particular, 특정한 전문 분야를 가진 직업인을 만나고 발견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para organizaciones que los contratar. contratar가 계약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용하는 그들. 여기 앞에서 언급했던 그 임원이나 그 전문직들을 고용할 그 기관이나 조직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주는 사람 뭐예요? 헤드헌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원서를 넣어서 경력직을 뽑습니다라고 해서 낼 수도 있고요. 어떤 헤드헌터에게 내 이력서를 보내서 내가 이런 프로필이 있는데 회사를 추천받아서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헤드헌터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근데 헤드헌터도 보세요. 헌터, 사냥하는 사람이죠. 헤드, 머리를.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을 특출해내는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까사도를 하면 정말 까사르. 사냥하는 사람을 뜻해요. 정말 사냥꾼. 근데 까사 달렌토스 이렇게 지금 복합어요. 명사 더해져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합성어가 되었는데 까사 달렌토스 헤드헌터라는 의미죠. 세기돌 하면 이제 그 추종자들이라고 할 때 뭐 세기돌. 그리고 왜냐면 동사가 세길. 여러분들이 이 동사에서 유추해서 의미를 잘 기억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콜렉터를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꼴렉다르가 살짝 보이죠. 모금하다, 징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꼴렉다르.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유사한 뜻의 의미로는 레카우다돌 해서 뒤에 단어가 레카우다르라고 모금하다, 징수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독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카우다돌 하면 도르가 붙으면 이제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금 징수원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수확하는 사람 또는 징수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여기까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총평에다가도 적어두었지만 그 별표를 하나씩 쳤어요. 요거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웠겠다, 좀 고민했겠다 요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3번인데요. la palabra, 이 단어는요. 의미를 합니다. 어떤 의미? lo que gana un trabajador.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en un día de trabajo, 일하는 하루에 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석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 시간당 버는 건 시급이고 하루당 버는 건 1급이구나, 하루급여구나 라고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단어가 뭐냐인 건데
디아리오는 다이어리죠. 얘를 속어시켰어요. 프로피나는 팁이에요. 스페인의 팁 문화는 꼭 팁을 몇 % 줘야 된다가 아니라 잔돈 정도 두고 가죠. 프로피나도 지웠어요. 앵콜곡이란 뜻도 있고요. 낀세나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낀세에서 15랑 관련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낀세 아니에라라고 해서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15세의 성년식에서 낀세 15가 들어간 무슨 날일 거다라고까지 유추를 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를 허르날 이렇게 골랐으면 좀 잘 하셨습니다. 낀세나 하면 이제 보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허르날 1급을 뜻합니다. 요거를 만약에 이제 그냥 바로 고른다라고 하면 혹시 돈이랑 관련됐으니까 프로피나를 고른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속어에서 푸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였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스페인어에서 이런 관용구 있죠. 전치사구든 부사구들은 어떤 단어를 조합을 해서 요걸로 유추 가능한 문제들을 냅니다. A하고 B를 더했는데 완전 다른 Z의 의미가 나오는 걸 낼 수는 없어요. 유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No entiendo lo que mi profesor dice. 네, 교수님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no entiendo,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Él siempre habla. 그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게 뭔가 작게 얘기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entre orejas, 귀 사이에, entre ojos, 눈 사이에. 일단 그냥 해봐도 눈 사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만약에 고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entre bocas. 근데 입과 입 사이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수업 시간에 내 boca 라고 뒤에서 또 나와요. 구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그런 표현들을 배웠는데 만약에 이제 엔드레보카스도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또 이제 미궁으로 빠지겠죠. 그런데 몇 번인지 이따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구전으로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entre dientes 이 사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로. 그래서 이 사이로 얘기하니까 소곤소곤 얘기한다. 근데 이제 오레카스 귀 사이로 귀 사이에서라는 건 뭘까 이런데 이제 나머지는 다른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귓속말을 하다라고 할 때는 hablar al oído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소곤소곤 말하다 entre dientes고 만약에 이제 귓속말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을 고르시면 되겠죠. 4번 정답 4번이었고요. 5번 봅니다. Las niñas ya venían muy 땡땡땡 de viajar en autobús todo el día. 요건 이제 맞춰야죠. 요건 제가 이제 심화문법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는 이 라스 니냐스를 설명하는 수어가 쓰인 거죠. 주격, 서술, 보어. 자, 여기에 있는 서술어가 있지만 그 소녀들이 왔는데 어떤 상태로 왔냐면 이 상태가 가리키는 것은 이 주어의 상태이기 때문에 주격 보어예요. 주격 서술 보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의 성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로 씁니다. cansadas.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쉽게 골랐을 것 같아요. 얘는 뭐 잘 골랐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자, 다시 6번으로 넘어가면 Buenas tardes, señorita. 아가씨, 좋은 오후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인사를 하는구나. ¿Qué tiene?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Qué tiene? 뭐 갖고 있어? 단회나. 나는 강도다. 요런 의미가 아니라 ¿Qué tiene? 무슨 일이세요? No sé, doctor. 이제 A의 신분이 이 B의 대답으로 밝혀졌죠? 의사 선생님 모르겠어요. Pero tengo dolor de estómago. 저 위가 좀 안 좋은데 배가 아픈데요. Temo 두렵습니다. Haber comido algo malo. 제가 뭐 좀 나쁜 거를 먹었을까 봐.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안 좋은 게 뭐 상한 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algo malo 뭔가를 잘못 먹었을까 봐. 자, 걱정이 되네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문맥의 내용을 계속 가지고 간다 하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되게 쉬웠던 문제죠.
estoy en forma 하면 저는 건강해요. estar en forma. form이잖아요. form, 형태. 나는 형태를 유지해라는 요 의미가 이제 이 관용어 표현으로 나는 건강해라는 뜻이고요. estoy recuperando. 나는 recover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저 잘못 먹었는 거가 봐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me siento muy mal. 이렇게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게 3번이 되겠죠. me encuentro bien. 갑자기 아프다고 하다가 괜찮아요 라고 할 리도 없겠죠.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밑줄진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환승하다 라는 단어 골라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문제는 쉬웠습니다. Mañana me voy en avión a Los Ángeles. 나는 이제 LA에 비행기 타고 간다, 내일. Es un vuelo directo가 다이렉트냐, 환승 안 하고 하는 직항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항공편이란 뜻이잖아요. 무엘로가. 직항이냐? No, 아니고 한번 갈아탄다 라고 할 때 뭘 쓸 수 있을까? destino, 목적지, 말레타. 요거는 이제 캐리어 가방을 뜻하죠. 그리고 reclamación, 항의, 청구.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를 이제 시험 점수 나왔는데 reclamación 해가지고 다시 항의해서 점수를 새로 받거나 요런 것들 할 때 텔레 시험에서 reclamación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나머지 다 소거하고 봐도 2번으로 충분히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hacer escala 하면 요게 이제 환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onde 어디에서 하냐고 하니까 마이애미에서 한다. será un viaje largo y cansado. 길고 그리고 피곤한 여행이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7번 문제까지 쭉 잘 왔고요. 자, 그 다음 요 8번 문제가 거의 킬링 문항이었죠. 요거는 사실 정말 어려웠다. 정말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요거 맞춘 친구가 더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요. 다 여성형, 남성형의 쓰임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성으로 다 넣었다가 그냥 la frente, la goma 이렇게 넣었으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해서도 맞출 수가 있어요.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골라보다가 이건가? 라고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했던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조금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일단은 이제 1번 답을 제외하고 2, 3, 4번을 보면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콜레라가 어떤 콜레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콜레라 es una grave enfermedad contagiosa. 요거는 진짜 걸리는 전염성이 있는 중대한 병인 그 역병의 콜레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콜레라가요. 화남 경로 그러니까 분노, 화라고 명사로 쓸 때는 여성형이에요. 그런데 또 질병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엘 꼴레랍니다. 남성형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렌테 언제 봤냐면 이마 라 프렌테 이마에 머리카락 떨어진다라고 할 때 라 프렌테를 봤는데 여기에 쓰인 이 프렌테 같은 경우는 전쟁터를 의미해요. 싸움터. 전선을 의미합니다. el frente 남성형으로 써야 되고 es el lugar en el que 어떤 장소냐 여기 이제 donde라는 관계 부사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장소? luchan dos ejércitos 두 군대가 싸우는 장소 그 전선이라고 하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이거 우리말로 이제 콤마 그러니까 꼬마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고 보면요. 이건 지금 코마 상태를 얘기해요. es un estado médico, 이제 의학적인 상태인데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una persona está inconsciente. 지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no se puede mover,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콤마, 소수점을 나타낼 때 쓰는 이 콤마는 여성형이고요. 꼬마 상태는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동일하게 정관사 L이 들어갔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La Editorial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뭐예요? La Empresa que publica libros. 이게 출판사라고 할 때 여성형으로 쓰고 양성 명사로도 쓸 수가 있죠. 근데 출판사일 때가 이 의미에 해당하는 게 La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요게 제일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의 이런 거죠. 작년에 시험을 너무 잘 치다 보니까 뭔가를 변별력 있게 내야 되는데, 이제 문법 문제 내에서는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도 문법에서 접하지 못했던 거의 뭐 관사나 아니면 대명사 위주의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굉장히 변별력 있게 내기 위해서 작은 부분을 낸 거죠. 관사.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어휘 문법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휘를 많이 알고 있었어야 가능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뭔가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이제 내가 얼마나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험을 위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연결한 거 고르겠습니다. 요거 쉬웠죠. 문법 문제는 이번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쉽게 나왔어요. Necesito comer algo. 나는 뭔가를 먹고 싶어요. 여기 지금 부정 대명사 뭐가 들어갑니까? algo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tienes 말라라니요. mucha hambre. 너 많이 배고프구나. pero no hay nada en la nevera.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 자, 요 문제는 정말 간단하고 쉽게 난이도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건 다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고르는 건데, 대명사는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죠. 제기 대명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나왔죠? 나는 약속들을 잊어버렸어. 까먹어버렸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잊어야지가 아니라 맞다. 나 약속 있었는데. 이렇게 쓸 때 무의지의 세를 쓰죠. Se me olvidaron las citas. 근데 이때에 이 동사를 활용해서 맞추는 게 las citas. 약속들에 맞춰서 쓰죠. olvidaron이라고 3인칭 복수형 썼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ha roto la pierna bajando del tren. 기차에서 내려오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또는 동시 동작 이런 것들을 현재 분사가 책임지고 있죠. romperse la pierna. romper 하면 부수다는 뜻이죠. 내가 내 다리를 그냥 부술 순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해 공갈단이잖아요. 그건. 근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라고 할 때 se ha roto. 여기 지금 제기 대명사 같이 붙여줘야 되는데 이 주어가 지금 3인칭 단순히가 같이 맞춰서 s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자, 11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법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배운 범위에서 다 나왔지만 어휘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7번까지 긴장을 빡 한 상태에서 한번 넘어가고, 아마 조금 이제 발 빠른 분들은 이렇게 뒷장을 넘기면서 약간 이제 스캐닝을 할 거거든요. 문제 지문이 길이가 좀 길다. 근데 길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 독해 우리가 연습할 때 제가 완전히 짧은 거 가지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50단어 정도 길이는 150개의 팔라브라스 단어수 정도는 제가 만들어서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길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사 순서대로 넣어보면요. cuando, 언제냐, el examen final 이런 이벤트 있죠. 그러니까 뭐 모임이라던가 또는 축구, 어떤 결혼식, 포럼, 컨퍼런스 이런 것들, 이벤트, 행사. 사실은 우리가 그걸 포럼이 열려요, 컨퍼런스가 열려요라고 하지만 보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열린다라고 할 때에 요 시험이 언제냐라고 할 때 그 시험이 열린다라는 개최된다라는 의미로 세르 동사를 쓰죠. 그리고 언제이다라고 할 때 es el próximo juev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답 1번 잘 고르셨을 거예요. 자, 문제 12번 볼게요.
번역 문제가 네 문제 나왔잖아요. 번역 스페인어로 옮겨요, 우리말로 바꿔요가 네 문제 나왔는데 요거 문제는 정말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평이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걱정하던 게 어휘라서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 받았을지 진짜 궁금한데, 자, 요거 보면요. 12번. 나는 이미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어제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 가지 않았다. 어때요? 한글을 봤을 때, 우리말을 봤을 때 얘가 뭘 물어보는지 일단 머릿속에 벌써 나와야 이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영화를 봤던 게 어제 그 이전에 나타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했던 일. 그러니까 과거, 대과거라고도 하죠. 완료를 썼느냐를 보는 거예요. 과거 완료를 썼냐. 그리고 어제 친구들과 가지 않았다라는 이건 뭐야? 단순 과거로 표현을 했냐. 요건 단순 과거로 쓰는 거. 자, 요거 좀 앞으로 쓸게요. 그 영화를 이미 봤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과거 시제 공부를 할 때에도 막 굉장히 애매하게 얘는 불완료일까요? 얘는 단순 과거일까요? 헷갈리죠? 모르겠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명확하게 제시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보면 이미 그 영화를 본 건 여기가 과거 완료가 돼야 돼요. 볼게요. 어제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 가지 않았어라는 게 어디에 문장이 먼저 왔냐? 3번 보세요. 후이.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게 과거 시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니까 여기 fui. Ayer no fui al cine con mis amigos porque ya había visto. 자, 베르 동사 과거 분사로 바꿀 때 미스도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La película. 쉽게 고를 수가 있었고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13번 안드레스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뭐뭐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박사과정 스페인어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 중국인 선생님이 있어요. 중국어를 배운 선생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인 선생님이 한국에 유학 왔어요. 스페인어로. 근데 중국인 선생님이 한국말도 진짜 잘하고 스페인어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의 표현이 이제 우리보다 서투른 느낌이어서 그렇지 두 언어를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물어봐도 제가 대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 한국어의 뉘앙스가 어떤지 가끔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뭐 일지라도 요런 거는 막 쉬운데 영어의 weather의 의미. 근데 뭐 일망정 뭐뭐 일망정? 뭐뭐 일지라도? 그거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어요? 뭐뭐 일망정? 이거는 약간 문학에 나오는 건가? 이거는 좀 더 약간 느낌이 좀 안 좋은 느낌인 건가? 요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 한국어 진짜 어렵다. 그래서 뭐뭐 없으리라는 것을 이거를 한국어는 진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말은. 요거를 지금 스페인어로 어떻게 뭘 나보고 쓰라는 거냐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스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알고 있었다가 지금 주절이죠. 안드레스가 알고 있었다. 그럼 이렇게 다 쭉 나눠. 알고 있었다. 다 똑같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것을 뭘로 볼 수 없으리라. 볼 수 없으리라를 과연 이걸 뭐라고 우리가 어떤 시제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시제 같아요?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종속절에 들어간 이 서술어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은 과거에 생각을 했는데 그 미래에 다시 못 볼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를 의미하지만 발화 시점이 과거였다는 거예요. 과거.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가정미래 시제. 요거를 잘 하셨어야 돼요. 포데르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요거 지우고 포드리 요렇게 됐죠. 그래서 안드레스 sabía que no podría verla otra vez. 요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좋아요. 요거까지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페인어를 우리말로 바르게 옮긴 것 보겠습니다. 요깨뚜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죠. 내가 너라면이에요. 내가 마르따라면, 여기 지금 마르따라고 안 들어가 있어요. 자, 1번 벌써 지웁니다. 내가 너라면 no dejaría de llamar a Marta por teléfono. 뭔가 마르타에게 전화를 한다라는 맥락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 분명히 수업 시간에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푸셨죠. dejar. 전치사를 동반하는 동사구 할 때 dejar de 플러스 동사 원형 인피니티 뭐 원형 부정사가 오면 이 dejar de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건 이제 옛날 기출에서도 마찬가지로 노가 붙어 있어요. 그만둔대요? 안 그만둔대요? 안 그만둔대요. 마르타에게 이거 아니에요. 노가 붙었으니까. 상황이 좋다면 요런 조건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소거시키고 나면 2번 마르타에게 계속 전화를 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여러분들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괜찮았어요. 15번도 괜찮았어요. 왜? 이거 동사하고 비교하는 것까지도 심화 문법에서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Estados Unidos, 미국은 un país mucho 어때요?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이라고 할 때 이렇게 그 영어에서도 뭐 이제 수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영어를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충격적이죠. 영어과 복수 전공했는데 놓은 지가 벌써 10년이 돼가지고 mucho más 훨씬 더 más poderoso 강력한 힘이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뭐보다 지금 비교 대상이요. 어떤 A국가 B국가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뭐 비교 대상을 뒤에다가 깨 하고 쓸 수가 있겠죠. 깨. 그런데 분명히 말했지만 네 하고 뭐뭐 생각했던 것보다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동사 뭐뭐 한 것이라고 로 땡땡땡 뭐가 나오면 그때는 깨가 아니라 대를 쓰죠. 네 lo que crees. 그런데 보세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crees. 너가 내가라고 하면 사실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발음이 내가 하고 이제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너가라고 해야 정확하게 뚠지 아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때요?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 생각? 요거 혹시 고르신 분 있어요? 진짜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동사. 스페인어는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동사에서 파악하라고 했던 제일 첫 번째 주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그 다음에 시제 제일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될 주어를 생략했다라는 거니까 이건 진짜 안 돼요. 자 16번 갑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는 문법 저는 여기서 뭘 냈을까 이렇게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종합적으로 냈을 때는 종합적으로 나오면 좀 부담스러워요. 얘는. 근데 그래도 쉬웠어요. 어떤 걸 나에게 물어보느냐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답을 고르기가 쉽죠. 자, 라에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 보시는 건데 la pobreza 가난이요. 있었어요. estaba más 어떻게 있었냐면 더 많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que ahora 예전이요. 옛날이 더 그랬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extendido가 아니라 estaba 이런 상태였습니다라고 이 주어에 맞춰서 얘를 써줘야 되니까 얘는 extendida가 돼야 되는 거고요. vivir 사는 거예요. En un apartamento de 2 habitaciones 방 2개짜리 아파트에 몇 명이 살았냐면 7명 또는 8명 5초죠. 오오초 요거는 이게 소리가 합쳐지니까 뭐가 된다고요? 우가 된다고요. 이건 기초 문법에서 했잖아요. personas no era nada extraño. 그렇게 사는 것이
2개짜리 방에 7, 8명이 사는 것이 no era nada 어때요? 요것도 배웠죠. 전혀 extraño 이상하지 않았어요. muchas personas 많은 사람들이 tenían que 이거 뭡니까? tenían que 하고 뒤에 동사가 저렇게 마치 관계대명사 취한 것처럼 바뀌나요? tener que인데 구문이 tener que에다가 동사 원형 써서 의무를 나타낼 때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노가 붙는다라고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됐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라 trabajar 이렇게 돼야 돼요. muy duro. duro는요. 보세요. 딱딱한, 단단한, 고된, 엄한이라는 형용사이면서 매우 열심히, 강하게, 단단히 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 여러분들이 이거 문법적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이거 다 종합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고르실 수가 있었겠죠. 자, 보니까 요번에 독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17번의 이제 주제 자체가 코코 영화 수업 시간에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El Día de Muerto 요거 이제 죽은 자의 날, 망자의 날 지금쯤인 것 같아요. 지금 11월 얘가 이제 초에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험이 이제 10월이었잖아요. 이제 곧인데 이 망자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요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어는 잘 하니까 또 많이 익숙하니까 딱 보면 이렇게 바로 읽어질 수 있어요. 근데 스페인어는 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눈에 바로 안 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를 읽으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봤으니까 쭉 같이 봅니다. 망자의 날은 una de las celebraciones más importantes de México.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하는 날들 중에 하나다. 자, 쉽게 해석했어요. Sus raíces se remontan a miles de años. 그 뿌리가 raíz, 뿌리란 뜻이죠. 그 뿌리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수천 년이요. miles de 하고 이렇게 명사 수천에 몇 개라고 할 때 miles de 쓰죠. 수천 년을 올라갑니다. mucho antes, 훨씬 더 전이요. de la llegada de los españoles.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15세기 더 이전으로 쭉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게 sea convertido en 뭐예요? convertirse en 하면 뭐뭐로 바뀌다. 요거는 진짜 독해 지문에 많이 등장했어요. convertirse en. 뭐뭐로 바뀌었어요? mezcla 섞였어요. 퓨전이 됐어요. 뭘로? tradición católica. 가톨릭 전통과 가톨릭 전통과 그리고 미스티시오소 그때 신앙 믿는 그 신비주의 그때 이제 뭐 다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그 신비주의하고 같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가톨릭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히카노 멕시코에서 믿던. 그리고 conmemorar 하면 뭔가를 기념하다라는 뜻이죠. conmemorando la muerte 죽은 자들을 기리면서 뭐뭐로써 삶에서 un elemento más de la vida 생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여기면서 또 뭘로 여기면서 una forma de recordar y honrar 그 사람들 누구예요? los seres queridos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기리고 그리고 honrar 기념하면서 하는 형태로서 기념했다는 거죠. 이 날짜가 가리키다, marcar, 표시하다라는 뜻이요. 뭘 표시하냐면 una tradición muy antigua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con raíces, con la cultura indígena, 인디언 전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últimamente 최근에는 ha sido 뭐뭐가 되었습니다.
popularizada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internacionalmente 전 세계적으로 뭐 때문에요? 헐리우드 영화인 코코 때문에요. 그리고 la franquicia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제임스 본드의 프랜차이즈. 제임스 본드가 요즘에 프랜차이즈 점을 하나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 시리즈물 있죠. 영화 007 요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007 시리즈물을 다 보진 않았고 제가 본 게 007이었는지 다른 영화였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찾아봤는데 2015년에 저 그 버전 안 본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보려고요. 그 2015년에 나왔던 007 스펙터라는 영화가 거기에 이제 시작할 때 배경이 멕시코에서 망자의 날 때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또 이제 망자의 날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죠. La tradición ha sido parte 어떤 일부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문화의 어떤 기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러나 en los últimos años 최근 몇 년 동안 이 페스티벌은 se ha convertido en 뭐뭐로 바뀌었냐면 un atractivo turístico importante 중요한 관광의 그 관광적인 상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atractivo 매력적인 con viajeros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여행하는 사람 마을이나 도시를 이 전체 나라의 도시나 마을을 여행하는 사람한테요. 뭐 하기 위해서 presenciar 하면 observar 구경하다, 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컬러풀한 행사 그리고 ofrenda 제단들을 목격하고자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que son los altares 제단들이요. para invitar a los espíritus 영혼을 죽은 자의 영혼들을 초대하는 뭐요? que regresan al mundo de los vivos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제단과 이거는 이제 바치는 봉헌물이에요. 봉헌물. 오프렌다. 잘못 얘기했어. 자, 그런 것들을 보려고 많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할리우드 영화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던 울티마멘테라는 단어. 울티마멘테 최근이라는. 내가 그 영화를 언제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가 아니라 그 울티마멘테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맞고요. 원주민 순수 전통이 아니라 그 거기에다가 카톨릭도 같이 섞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죠. 나머지는 등장했습니다. 자, 지문이 길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사벨 아yen데가 나왔어요. 이사벨 아yen데는요, 조설가고요, 기자이고요, 그 칠레 사람이에요. 근데 페루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버지가 그 외교관이었고 아주 그 로열 팸이었거든요. 그 이사벨 아yen데의 이제 백부,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살바도르 아yen데라고 피노체트 정권 이전에 선거로 선출됐던 대통령이었는데 어쨌든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대통령궁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사실적인 정치적인 얘기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여기까지. 그녀는 일을 했습니다. 뭘로요? 기자로서요. 그리고 또한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일했다는 건 이제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exilio a Venezuela.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쿠데타가 있고 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자기 큰아버지 그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로 망명을 했고요. 그 망명이 되어서 글을 처음 썼어요. 수 프리메라 노벨라. 그녀의 첫 소설 이름이 영혼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집은 muy bien acogida라고 되어 있는데 이 acogida라는 게 환영을 받다, 웰컴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비평가들한테 환영을 받았고 그래서 영화화가 됐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고 면접 보고 나서 내가 만약에 중남미로 혹시 발령이 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소설 민음사에 나오는 세계문학 전집에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칠레의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내가 칠레로 간다라고 하면 좀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주의 작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여성이 주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뭐 남성과 여성과의 그 편을 가르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 당시 때의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 남성과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긍정적인 여성주의 작가다 이런 평도 있어요. 자, 그래서 sus siguientes novelas continuó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썼는데 asuntos personales 개인적인 일들, 문제들과 그리고 políticos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소설들을 썼고요. 1995년에는 파울라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이 책은 Recuerdos de dedicados a su hija 그녀의 딸에게 대해서 헌신을 하는 기억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con sus obras ha ganado reconocimiento internacional. 그 책들이 아주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중남미 소설 하면 잘 모르는데 그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해서 그 마술이라는 게 왜 들어갔냐면 좀 환상적인 얘기 많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굉장히 뭐 만약에 뭐 몬스터가 나온다거나 또는 뭔가 악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몬스터가 된다거나 요런 그 사실에 있지 않은 얘기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떤 작가분이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시면의 눈으로 봐야 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문학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요. 답은 요런 거 보세요. 영혼의 집이 영화화가 된 거고요. 파울라는 그 이후에 1995년도에 출판했다인 거지 영화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없었어요. 좋아요. 2번이고요. 19번. 자, en aquella época 그 시절에 나는 뭐 다 모았습니다. 우표도 모으고 성냥갑도 모으고 화석도 모으고 그다음에 모형 있죠. 미니 모형, 미니어처 모형도 모으고요. fin 어때요? sin 뭐뭐 없이죠. fin 끝이 없이 무수히 많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모았어요. mi tía 내 이모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학을 휴가를 카리브에서 보내고 가리베에서 보내고 me había traído el caparazón de un cangrejo 그 소라게의 그 등딱지를 나에게 갖다 준 거예요. muy grande 매우 큰 거를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갖다 줬다고 합시다. 자,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런데 이제 enseguida 즉시 llegó a ser 그게 뭐가 되었냐면 무엇이 되는데 이르렀냐면 la pieza central 뭔가 중심의 조각이 된 거죠. 나의 컬렉션에 조개와 그리고 다른 otros trozos de cangrejo 다른 작은 소라게들의 조각들에 그래서 que poseía 내가 가지고 있던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Yo había hablado a la señora Rodríguez, 로드리게스 씨 부인에게 이 부인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다 읽고 나면 추측건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로드리게스 씨에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의 그 새로운 이 획득물, 내가 얻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녀가 나에게 아니말 이렇게 기운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뭐 하도록 한 거예요. 예바를로 그것을 갖고 오도록 어디에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갖고 오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닐까. 뭐라고요? Para ser exhibido 전시가 되어지도록 수동태로 쓴 거죠. 어느 기간 동안에 una temporada 기간 en un sitio 어떤 장소에 de honor del aula 명예의 전당 자리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시해 놓으라고 로드리게스 씨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부인이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겠죠. 근데 3번은 새로 얻은 수집품을 학교에 기증하라고 기증이 아니고요. 잠깐 전시했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20번 요거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다. 1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문제가 짧을수록 독해가 어려워요. uso obligatorio de mascarilla. 마스크를 의무적인 사용. 어디에서 해야 되냐? debe usarse.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vía pública. 공공 도로에서 vía. y espacios abiertos. 열린 공간 그리고 cerrados. 닫혀있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실외이거나 실내인데 무조건 실내외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요. abiertos al público, 대중에게 오픈이 된, 공개가 된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외라고 하면 한강부지, 뭐 낙동강, 영산강에 이제 있는 그런 캠핑하는 장소라던가 공공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장소, 체육공원 이런데. 그리고 세라도 실내인데 대중에게 오픈된데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데가 아닌가요? 근데 그런 장소들이에요. aunque se pueda mantener la distancia interpersonal. 사람들 간 사이에 거리를 mantener, 유지할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2번 맞죠? 모든 실내예요? 아니요. 그 실내의 모든이라고 하면 내 차, 내 방, 나 혼자 화장실에 갔을 때 우리 집에서 써야 된다는 말인데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 조금 살짝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번 정답이었고요. 21번 넘어갈게요. 요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요거 지금 파나마 운하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별을 2개 달았는데 사실 얘가 풀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얘를 단어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a idea de excavar un paso de agua a través del Istmo de Panamá surgió.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 파다, 굴착하다, 이 물길을요, paso. 통행이잖아요. 통행. 그러니까 물을 통행하는 길을 뭘 통해서 파나마 지역을 통해서 여기를 이제 통행하는 걸 파는 것에 대한 생각은 수르히오 이제 언제 솟아났냐면 언제 생각났냐면 cuando Vasco Núñez de Balboa라는 요 사람이 건널 때요. 이 지역을 1513년도에. 그래서 프랑스 기업이 레카우다르 이따 뒤에 나온다고 했죠. 모금을 했어요. 자금을요. 폰도스를 para realizar el proyecto.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요. 실현하려고요. 그리고 공사도요. 공사가 시작이 되었죠. 언제? 1881년에 공사 시작. 자, 적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요런 거 가지고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공사가 시작했는데, pero habiendo perdido la mitad de su capital original, 그 원금 자본에서의 절반을 잃어버리면서 언제요? 1898년에 1898년 불과 7년이 지나서 돈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la compañía decidió vender, 그 프란스사 컴퍼니가 팔기로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 미국에요. 언제? 1903년. 여기다가 미국이 start. 그래서 el primer tránsito completo, 이 완전한 통행은 por el canal Unha de Panamá. 아마 여기서 이 단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서 파나마 운하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치 외교 전공도 많고 또 요런 정치학 배웠으니까 파나마 운하는 당연히 알지 않을까요? Se realizó,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통행은 언제? 1914년에 이제 통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박의 había sido traído, 어디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선박이 anteriormente desde el lado atlántico. 아틀란티코는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에서 가지고 온 선박이 건넜습니다. 어디를 건넜냐면 이거 수문 관문이에요. Esclusas de Pacífico. 대서양으로 갔어요. 네, 미안해요. 태평양으로 갔어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갔어요. Este proyecto culminó sin ningún 이 프로젝트는 끝났는데 culminó 하면 이제 테르미나를 하고 바꿔서 쓸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끝났는데 그런 스캔들, 에스칸달로 없이 끝났는데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hubo un costo, 비용이 있었는데 en vidas humanas, 인명에 대한 비용이 있었다는 건 사상자가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의 숫자는 하마스, 눈가, 세 사브라 알 수가 전혀 뭐뭐 할 수가 없다. 하마스는 눈가를 쓸 수도 있는데 하마스를 썼다는 건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함도 있고 이제 부정어죠. 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에 솔로 단지 뭐만 할 수 있냐면 세 도쿠멘토 그 기록을 한 거요. 기록이 되어진 거요. 어디에요? 죽은 사람. 어디에서 죽은 사람?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의 수치만 알 수 있고 현장에서 죽었던 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공사를 미국이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넘어간 게 요때죠. 공사를 시작한 게 있다란 말이에요. 40년? 그러면 40년이 안 걸렸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부패 스캔들 없었다 그랬어요. 사상자가 많았죠. 병원 사망자 집계가 불충분한 게 아니에요. 병원 집계만 있고요. 대서양으로 항해한 게 아니고 태평양으로 항해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거를 하면서 했더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자, 22번 갑니다. 아프로베차미엔 또 뭔가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제 기회를 잡는 거죠. 개발이에요. 네, recurso eólico 풍력 자원 개발은 se debe hacer 해야만 하는 거죠. 틀림없이 en los lugares 어떤 장소에서 haya un régimen de viento 이 풍력의 이 régimen은 원래 체제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아마 풍력의 바람의 회전수가 있는 장소들에서는요. 바람이 좀 부는 장소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que haga la producción de electricidad sea suficiente. 이것이 이 정도의 바람 회전수가 있는 장소인데 그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의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있는요. 한국은 no hacer viento suficiente en todas partes. 전국이 모든 장소가 바람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시원하다 느낄 수는 있는데 에너지를 만들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은데 아에로제네라도르 이렇게 나왔죠. 요게 이제 그 풍력 발전할 때 쓰는 터빈이라고 보면 돼요. 모데르노스 현대식의 이 풍력 터빈이 아우멘타도 무초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 캐파시티죠. 능력을요. captare 잡고 그리고 extraer 이렇게 추출하는 능력이요. 바람을 더 이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la energía del viento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걸요. 전기로요. 이것이 hace que hoy en día 오늘날 se puedan instalar 설치하게 하는 거죠. 이 풍력 터빈을 en lugares donde 어디서 설치해요? 바람이 이미 많아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쁘라고 설치하는 거예요? 대관령 이런데 그냥 바람이 어느 정도 조금 있는 데에서도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죠. donde antes 전에 바람이 있던 거 그냥 바람만 있는 거 아니고 전에는 바람이 impracticable 실행 불가능했어요. 없었어요. hacer cualquier aprovechamiento 어떤 이 자원 개발도 할 수가 없었던 곳에다가 넣는 게 맞다라는 거죠. 바람만 있다는 게 아니고 바람이 충분하지 않은 데에 설치해서 이 풍력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번 같은 경우에는 antes estos habrían podido afectado al paisaje. 전에 이 경치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곳. 아니겠죠? Antes había manifestaciones habituales. 주민들의 데모가 있었던 곳. En su contra. 그에 반해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2번, 3번은 나오지 않았다. 자, 그래서 23번 넘어가는데요. 23번 제가 별표 지금 2개 해놨죠. 23번 별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독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를 알까? 이게 배경 지식이 필요했던 지문이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엘도라도 그 남아메리카에 가면 황금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그 신화 얘기이고요.
전설, 신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고요. La Argentina, 아르헨티나. 마추픽추. 마추픽추는 알죠? 제가 페루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이건 이제 잉카 얘기가 나와요. 마추픽추. 아스테카. 아스테카는 멕시코 중앙고원에 호수를 메우고 자리를 잡았던 아스텍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멕시코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보니까 durante la conquista del Nuevo Mundo 신대륙을 정복하던 시기에 se crearon entre los españoles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많은 좋은 수 아니에요. buen número de mitos 미또, 신화, 전설들을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작동하라고 como potentes incentivos 그걸 이제 가도록 인센티브가 뭔가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 자극제가 되라고요. La explotación 그 탐험의 촉매제가 되라고 이게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남아메리카에 가면 황금 가루로 된 인간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황금을 다 쓸어온대. 요런 그런 이야기가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uno de los más importantes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fue 뭐뭐였냐면 el mito de El Dorado. 엘도라도 이야기입니다. 전설입니다. 신화입니다. Según el cual 이 신화에 따르면 en algún lugar del norte de Sudamérica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북쪽에 위치한 어떤 지역에서는 위치하고 있어요. 그 인디언 원주민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종교적인 세레머니에서 se cubría el cuerpo de polvo de oro 황금으로 polvo 가루를 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echaba muchos objetos de oro 많은 금으로 된 물건들을 el fondo de un lago 호수 바닥에다가 다 넣어둔 거예요. como ofrenda a sus dioses 오늘 ofrenda 2번 나오네. 그 신들에게 바치는 그 봉헌물 제물로 이제 제사 때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거기다 넣어놓은 거죠. 막 빌면서 호수에다가 퐁당 이렇게. Una de las versiones de la leyenda situada este lago. 그러니까 이 호수가 위치하고 있다는 전설 중에서 이 버전 중에 하나가 de la actual Bogotá. 보고타 콜롬비아에 있다라는 거죠. 그 엘도라도 관련해가지고 진짜 거기에 가면 황금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콜롬비아에 있는 그 신화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콜롬비아 그 남아메리카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황금이 많다라고 했었고 국립박물관에서도 엘도라도라는 이름을 따서 그때 원주민들 가서 황금으로 만들었던 물건들 같은 거 거기다 전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황금이 있기는 했고 뭐 은광 같은 경우에는 포토시 볼리비아에 있었는데 이 황금 같은 경우에는 보고타에 있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설마 그죠? 마추픽추하고 아르헨티나는 알았어요.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보고타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스테카를 안 했길 바라면서 별표를 2개를 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 나머지 24번, 25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었을 것 같고 아마 24번까지 풀러 내려가면서 요런 문제도 이제 요즘 스타일을 반영한 문제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오죠. 언급되지 않은 겁니다. 이 드라마, 이 시리즈는 얘기를 하는데요. 라 히스토리아 이야기요.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요. sin recursos, 그러니까 자원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arriesgar 하면 위험을 무릅쓰다죠. 위험을 무릅써요. 그의 생을 무릅쓰고 어떤 한 미스터리한 컴페티션 경쟁에 참가를 합니다. 생존 경쟁이에요. 이것은 뭐에 기반이 되어 있냐면 아이들의 놀이에 기반이 되어 있고 이 목적은요 456억의 상금을 받기 위한 거죠. 이제 이런 거 봤어도 사실은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봤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만 들었어도 뭐 그런 얘기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si a estas alturas 여기까지 여기 이쯤이라면 no sabes 이쯤인데도 no sabes lo que es el juego de calamar. 깔라마르가 오징어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뭔지 모른다면 es que estás bastante 당신은
bastante 상당히 desactualizado 뭐뭐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라는 뜻이에요. actualizar가 안 되어 있다. 구식이십니다. En lo que se refiere al mundo 어디라고 언급이 되는 아우디오 비주얼, 그러니까 시청각 세계에서 요런 이제 보는 TV 시리즈물에 좀 잘 모르는 구식이시군요. Por si acaso 혹시나 해서 te hago una pequeña introducción 아주 작은 소개를 해볼게요. 짧게 소개를 합니다. 2021년 9월 17일에 요게 개봉을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그리고 una serie coreana 한국 시리즈물이고요. 그리고 en menos de un mes 한 달이 채 안 돼서 es capaz de convertirse en 뭐뭐로 바뀌었습니다. número uno, 넘버 원 시리즈로 바뀌었습니다. casi todos los países 모든 국가에서 donde 어떤 국가요? opera la plataforma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건 넷플릭스를 얘기하겠죠. 넷플릭스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 다 1등이 되었답니다. 자, 볼까 아까 구전으로 el boca a boca, 대보까 아보까로 써요. 그래서 그 구전으로, digital, por supuesto, 물론, en redes sociales. 이게 이제 구전으로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는데, 그 인터넷상으로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redes social,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los miles de memes, 밈이요, 밈. 저도 이거 보면서 메메스라고 쓰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밈이란 단어를 저 자체도 많이 안 쓰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데스악투알리사도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밈이란 단어도 지금 안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천 개의 밈이 돌면서 그 이제 인형이 돌아가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진짜 신기한 게 10월 달에 또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한 학력평가에서도 요 내용이 담긴 어린이들의 놀이하면서 초록불이다 움직여라 뭐 이렇게 우리 놀자 요 표현이 나왔거든요. 여기도 또 나와가지고 같은 분이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generados a partir de ella han hecho que convertía en producto estrella. 그러니까 이제 수천 개의 밈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으로부터 그 인터넷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면서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에스트레이자 이렇게 붙으면 뭐 플라토 에스트레이자, 엘 프로덕토 에스트레이자 아주 인기 있는 무언가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센시야 간단해요. 뭔데요? 456명의 참가자들이 살아야만 하는 거죠. 5개의 어린이들 놀이를 하면서 para conseguir un suculento premio 아주 영양가가 있는 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creador 제작자가 황동혁 감독이고 그리고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tardó más de una década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en poder rodar 이거를 촬영하기까지 la serie después de que fuera rechazada varias veces. 아주 여러 번 거절당한 이후에 그래서 방영 일자도 9월 며칠이라고 17이라고 나왔고 시리즈 제목 오징어 게임 나왔고 내용도 후가도레스가 이것들을 한다라고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계약 조건 사실 여기에도 뭐 공개가 안 되죠. 그런 게 잘 유추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 조건 당연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고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내용이 막 어렵진 않았고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25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면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보겠습니다. 회화 문제가 이번에 2개 나왔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Buenas tardes, Hotel Gran Muralla. 그란 무라야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En qué podemos servirle? 뭘 도와드릴까요? Buenas tardes. Me gustaría reservar una habitación doble. 나 더블 침대가 있는 호텔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Me podría indicar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Para qué día desea hacer? hacer la reserva 많이 봤잖아요. 예약을 언제 날짜에 어느 날에 원하시는지 그리고 por cuánto tiempo 얼마만큼의 기간을 원하시는지
B가 es para el 3 de marzo. 3월 3일. Va a ser por una semana. 7일간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Bueno, desafortunadamente. Desde el 3 hasta el 10 de marzo.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안타깝게도 estamos llenos. 우리는 지금 풀복입니다. 풀부킹입니다. Solo nos queda una habitación individual. 우리는 그 1인용 룸만 남아있는데요. Pero si quiere una habitación doble, 그러니까 2인용 그 객실을 원하신다면 tenemos una desde el 7 hasta el 14 de marzo.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우리가 더블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B가 호텔에 혼자 묵을 예정이다.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1인용 룸이 싫어가지고 큰 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유럽에 스페인 간다 그러면 좀 비싸니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우리보다 물가가 저렴한 데를 간다고 했을 때 어머 나도 큰 방 좀 묵어보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호텔에 혼자 묵을 예정이 아니고 일단은 노블레를 원한다고 했고요. 싱글룸 예약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노블레를 원했고 그리고 원하는 날짜에 방을 예약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원하는 날짜에 더블룸이 남아있지 않았다. 요게 지금 가장 명백하게 이건 근데 혼자일지 아닐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알 수 없죠. 혼자인지 둘인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 둘일 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는 거죠. 정답 25번에 4번이었어요.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좀 주의했어야 될 문제. 가장 어려웠던 거 8번의 정관사 문제 그리고 배경 지식이 필요했던 23번 문제가 알고도 풀기 어려웠던 내용을 해석하고도 좀 풀기 어려웠던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문제 어휘 문제에서 3번, 4번 그리고 독해 문제에서 20번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독해도 만약에 좀 체감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21번까지. 그래서 이번 시험은 사실은 난이도를 좀 의도적으로 높였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가 어느 정도로 나왔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섣부르게 지금 점수가 만약에 뭐 80점대라고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실 이유가 없는 게 다른 언어도 같이 상향 조정이 됐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스페인어 시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준비하시고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는 당연히 공무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신데 결국에는 그런 이제 해외하고 관련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스페인어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면 중급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붙고 나서 또는 혹시라도 뭐 다른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가장 하고 싶은 거를 하실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 스페인어가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신 거 잘 살리셔서 꼭 여러분들만의 어떤 특별한 포지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